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횡성군수선거 후보자 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도환입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횡성군은 주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지역입니다. 횡성군수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횡성 유권자의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횡성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고 검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3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후보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임광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무소속 김명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시작 발언을 듣고 사회자 공통 질문, 공약 검증 토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등으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별도의 안내 없이 마이크가 꺼집니다. 아울러 토론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자들의 출마 이유와 각오가 담긴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의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장신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횡성군수 후보 기호 1번 장신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횡성은 지금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청년은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죠. 그래서 저는 공약 대신 협약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원천 기본소득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주민소득을 더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500만 명 시대를 열어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관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빌리티 생태계를 완성시켜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의 모든 경제 구조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결을 위해서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 장신상 횡성군수 후보가 모여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TF팀을 구성을 해서 물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의 성장 발전 동력을 삼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임광식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횡성 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횡성군수 후보 기호 2번 임광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횡성시장의 가난한 찐빵집 막내 아들입니다. 새벽이면 부모님은 보급받은 밀가루로 찐빵을 만드셨고 저는 김서린 가게 한켠에서 10식구 생계를 꾸려가시는 가장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절박한 일이고 한 가정을 삶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일인지 잘 압니다. 지금 횡성이 그렇습니다. 문 닫는 가게 늘어나고 농촌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저 임광식 행정 현장에서 횡성의 문제를 누구보다 가까이 보고 해답을 찾아 뛰어온 사람입니다. 군수 비서실에서 14년 근무하며 군수가 지역을 어떻게 살리고 주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하고 청년들 돌아오는 일자리 만들고 사람으로 북적이는 횡성, 다시 희망이 살아나는 횡성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의 이야기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아, 역시 젊은 군수가 하니까 다르구나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변화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행성이 바뀝니다. 저 임광식이 젊은 열정과 패기로 행성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임광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명기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5번 김명기 행성군수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군민이 뽑아주신 군수라면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런 저를 제가 몸담았던 정당에서는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내동정이 쳤습니다. 그때 저를 손잡아준 경선을 준비했던 두 분의 동지들과 저를 아끼는 군민들의 눈물을 보면서 불출마를 결심했던 마음을 접고 다시 군민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행성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구도 줄고 농촌은 늙어가고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력입니다. 저 김명기는 군민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행성형 행복소득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말로만 외치는 정치가 아니라 풀어나가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저는 정당의 군수가 아니라 군민의 군수가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제 편은 오직 행성 군민입니다. 저 김명기 군민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군민이 뽑고 군민을 위해 일하는 군민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별로 1분 30초씩 드릴 텐데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횡성군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우리 군을 정기적으로 찾는 생활 인구 확대와 함께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자, 많은 분이 횡성의 매력을 느끼고 머무르며 소비할 수 있는 체류형 경제 환경과 문화 거점을 조성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실질적인 민생 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핵심 정책은 무엇인지 각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광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해에 행성 돋보기로도 이제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행성군의 생활 인구는 연간 1,14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관광 소비액은 무려 2,607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행성에 매력 있는 자원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면 돈이 돌고 일자리는 늘어나며 경기는 숨통이 트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임광식은 행성의 자연과 문화, 먹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화수목토미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마다 꽃이 있는 정원, 맑은 계곡과 호수, 숲과 둘레길, 그리고 행성의 맛을 하나로 브랜드로 엮어서 행성에서 하루 머물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기에 스포츠, 체험, 숙박, 교통, 야간 콘텐츠를 연계해서 행성 관광 패스를 도입해서 잠깐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소비하고 다시 찾는 관광으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행성에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인이 활동하고 있고 특히나 300인 오케스트라는 행성의 자부심입니다. 이제 공연장 안에서 머무르는 문화가 아니라 시장과 카페, 관광지와 마을 곳곳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살아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명기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생활인구 확대와 활력이 넘치는
행성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단순하게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왔다 가신 관광객이 아니라 머물고 쉬고 즐기고 다시 찾고 나중에는 행성에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진짜 생활인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유산이 적은 행성군은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자연 힐링을 즐기는 그 세대와 또 지역의 농특산물로 유명한 행성한우, 행성더덕, 둔내 고랭지 토마토, 또 호수길 등을 연결해서 지역 소비를 연결하는 관광 동선을 묶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사진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단단하게 행성에서 즐기고 쉬어가는 그런 단단한 행성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문화복지 인프라 생활권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생활 SOC 늙어서 각 읍면이 고루 찾아오는 곳 만들겠습니다. 민생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행성사랑 상품권이 지급되면 그것으로 소비와 골목 상권이 함께 살아납니다. 이제 저 김명기 숫자 경쟁이 아니라 소득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신상 후보 1분 30초 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 지난 22년 6월부터 26년 금년 4월까지 인구가 921명이 줄었습니다. 이 흐름의 추세로 보면은 횡성은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횡성 호수길과 태기산, 동치학을 비롯해서 사계절 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500만 관광객이 온다면은 통계치에 의한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5천억 원의 매출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농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직접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농촌 기본소득 공모사업을 해서 월 2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성사랑카드 캐시백을 20% 지원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모빌리티를 활성화시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청년이 돌아오는 횡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광과 기본소득, 이모빌리티를 통해서 반드시 4년간의 줄어든 인구를 되찾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질문 이렇습니다. 횡성군은 청정 자연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지속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인접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현안인데요. 각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 협상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시며 규제 완화 이후 해당 지역을 발전시킬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명기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행성구민에게는 너무나 오래된 고통입니다. 재산권은 제한되고 마을 발전은 막히고 지역 균형 발전도 지체돼 왔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직 군수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선거 때 협약서 한 장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주 시민의 물 안전 문제, 환경부의 법적 절차, 수질 검증, 대체급수 방안이 함께 준비돼야 합니다. 저는 세 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원주 시민이 안심할 대체급수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장양 주차장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거나 비상취소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며 행성댐과 광역상수의 공급체계, 환경부, 강원도 원주시와의 협력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 수질 검증 자료를 축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해제 이후에는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구역이 풀린 지역을 청전산업 또는 농촌체험, 주거문화 복지 공간으로 또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를 설득하고 환경부를 움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네, 시간 됐습니다. 계속해서 장신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구민 여러분, 40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40년이 됐습니다. 집 한 채 지으려도 창고를 하나 지으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5월 11일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원도지사 우상호 후보, 원주시장 구자열 후보, 저 장신상이 공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말보다는 협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 더 명확합니다. 단순 해제를 요구가 아닙니다. 원주 취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을 해서 원주도 좋고 행성도 좋은 상생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의 물관리 통합 TF팀을 선거가 끝나면 즉각 구성을 해서 새 정부가 한 목소리로 중앙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가 풀리면 농업시설이나 집 증축이 가능해지고요. 또 땅값이 상승됩니다. 산업관계연구원 용역 결과에 보면은 해제가 됐을 때 경제 유발 효과가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이 5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40년 참아오신 분들께 이제 보답하겠습니다.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네, 다음은 임광식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원주 행성 상수원 갈등 26년 만에 해결 실마리. 이것은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고 2013년의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기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책위도 만들고 협의회도 만들고 합의문도 쓰고 걸기대회도 하고 용역까지 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실제로 표현할 사람입니다. 저 임광식은 협상 구조를 바꿔서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내겠습니다. 해법을 바꾸겠습니다. 첫째, 물관리 문제는 이제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 정책 때문에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부가 중심이 되는 상설 기관 협의체를 가동하겠습니다. 둘째는 원주시와 갈등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주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안하겠습니다. 원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체 급수시설, 광역 상수도 활용, 그리고 실시간 수질 관리,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상수원 규제가 풀리는 그 자리에 행성과 원주가 함께 성장하는 20만 평 규모의 미래산업 거점 배후 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시대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까지 연결해서 새로운 100년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횡성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횡성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검증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뒤 상대 후보들이 차례로 질문하면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공약 발표에는 2분, 질문에는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 2분씩 드릴 텐데요. 정확한 시간을 좀 따져야 하기 때문에 질문 받으시더라도 제가 발언 기회 드리면 답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신상 후보께서 대표 공약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먼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은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웃이 사라지고 마을이 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4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월 20만 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확정국비 15만 원, 또 행성군비를 포함해서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랑카드 할인율을 20%로 상향시켜서 지역 경제를 관내에서 활발하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연간 5천억 원이 국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횡성 태계산과 횡성 호수, 동치학을 사계절 관광 체험 루트로 만들고 관광객이 쓴 돈이 우리 상인과 농민 모두의 주머니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셋째는 상수원 보호구역 40년 규제를 해제하겠습니다. 먼저 3개 시군이 공동협약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토지 가치도 회복이 되고 증축이나 주민의 편의가 도모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모빌리티 청년 일자리를 500개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이 다시 횡성으로 돌아오는 젊어지는 횡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년이 살아있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장신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임광식 후보께서 30초 동안 질문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장 후보님께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후보님께서 가장 큰 공약으로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2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체감이 되는 정책이라고 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는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전제로 한다면 이게 공약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공모의 선정이 안 돼도 이걸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장신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이분들입니다. 네, 공모 사업입니다. 물론 공모가 돼야 선정이 돼야 지급이 원활하게 되겠죠. 준비하는 기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군비로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또 햇빛소득 마을을 추진을 해서 모든 재원 마련이나 그리고 또 관광객 500만 명이 횡성에 머무르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천 원씩만 소득이 일어난다 해도 거의 350억, 한 15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런 자원들을 모두 모아서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해 줄 것이고 사실은 기본소득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소득이기 때문에 누구나 횡성해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긍지를 가지는 이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스포츠도 마케팅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관광은 일반적인 오고 가는 관광도 있고 음식 관광도 있고 스포츠 마케팅 관광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두 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광만 우리가 500만 명 시대가 열려진다면은 충분히 기본소득 관계는 지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장신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김명기 후보께서 질문하겠습니다. 30초입니다. 장신상 후보께서는 500만 관광도시 월 20만 원 기본소득, 소상공인 500만 원 마이너스 대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등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제가 이미 2번에 걸쳐서 공모 진행 중인 것인데 마치 본인의 공약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원 보호구역 2020년에도 네. 1호 공약이었습니다. 예, 장신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분입니다. 예, 그거는 김 후보님 공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공약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물론 뭐 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공모 전까지는 공약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차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사업을 공약으로 마련했고요. 다를 것입니다. 여당의 후보로서 공모 사업에 신청되는 거하고 아닌 후보가 신청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상호 라인과 또
여당의 그런 유리한 점을 생각을 해서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은 충분히 저는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이번엔 임광식 후보께서 2분 동안 대표 공약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공모 사업이 전제로 되는 공약이라면 이 공약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가 누가 되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행성은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현상 유지가 돼서는 행성의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성을 다시 성장시키기 위한 5대 투자 전략을 대표 공약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에게 투자하겠습니다. 복지는 이제 지원을 넘어서서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고 청소년이 꿈을 키우는 행성, 그리고 청년과 여성의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어르신들이 노후를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행성 제가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농축산업의 미래에 투자하겠습니다.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으로는 이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가공과 유통, 브랜드, 판매까지 연결해서 돈 되는 농업, 미래형 농촌으로 제가 분명히 바꾸겠습니다. 셋째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말씀 계속하시는 이모빌리티와 스포츠 마케팅, 그리고 문화 관광 산업을 키워서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돌아오는 행성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는 국민 펀드와 지역 투자 플랫폼을 제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지역에 투자하고 그 수익이 다시 국민과 지역으로 돌아오는 행성현 선순환 경제 구조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섯째는 정부 공모와 민자 유치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예산 타령만 하는 군수가 아니라 국비를 따오고 기업 투자를 끌어오는 세일즈 군수가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하면 청년이 돌아오고 경제가 살아나고 행성의 미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희 임광식 젊은 패기와 강한 실행력으로 이제 소비하는 도시가 아니라 투자하고 성장하는 그런 행성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임광식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김명규 후보께서 30초 동안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 후보는 그 투자하는 행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투자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고 국민에게 어떤 수익으로 돌아오는지 구조가 분명해야 합니다. 민간 투자입니까? 군 재정 투자입니까? 펀드 투자입니까? 투자 실패 시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국민 세금입니까? 민간 자본입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임광식 후보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공약을 발표했고 이제 공약집이 갔는데 제대로 이제 확인을 잘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하는 게 단순히 이제 돈만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5가지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린 대로 우선 국민에 투자를 해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도 이제 행성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하게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청소년 행성군 청소년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친화도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성을 위해서는 재택, 시간 선택적 일자리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마을 버스 때문에 불평, 불만 많으시죠. 그거 전면 재정비하고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륜이 다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위해서도 성과 중심의 특별 승급과 승진 제가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고 농축업 미래에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값 농자재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산 지향적인 이런 산업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팔리는 구조와 돈 되는 구조 제가 만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투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미래 먹거리 투자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스포츠 마케팅 더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 인구 더 많이 들여오게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제가 준비했고 제가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이 정말 지역의 30년 먹거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사업, 요거 산업 여기도 한우만 먹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도시, 행성에 머물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내겠다 약속드렸습니다. 교육 마찬가지 미래 산업이 사람이 모이는 힘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들어오고 지역이 사는 그런 힘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펀드 요새 잘 되고 있는 국민선장펀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신상 후보께서 임광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로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무를 이끌어내는 것도 집권 여당의 힘입니다. 희망은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횡성 골프 공근에 횡성 골프 연습장을 지은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뭐 퍼팅장, 네. 네. 네,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저 답변 들으셨죠? 네, 2분 드리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 좋습니다. 근데 집권 여당의 힘이 그냥 대통령에 기대서 군수를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라 하면 집권 야당이면 그러면 이런 기회조차 못 만드는 건지 한번 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재임 기간 중에 그러면 그때도 민주당의 도지사 계셨고 원주시장도 같이 계셨고 했는데 과연 이루는 곳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사진 찍고 협약서 만드셨는데 지금 무엇이 변했습니까? 변한 것이 없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의 힘도 좋지만은 이제 군수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바뀌고 그다음에 주민의 삶이 바뀐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만 기다리고 집권 여당의 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군수가 세일즈맨이 돼서 투자 이끌어 오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완성 짓고 직접 발로 뛰면서 예산 없다고 포기하는 그런 군수 되지 않겠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젊은 패기와 추진력으로 정부 예산 끌어내고 기업 투자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야 행성의 미래가 생깁니다. 그래야 발전됩니다. 사람이 바뀌고 그런 행성의 미래를 바꾸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끝으로 김명기 후보께서 2분 동안 대표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행성군민 여러분, 저 김명기는 군민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성형 행복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행복소득은 군민 세금으로 나눠주는 일회성 지원이 아닙니다. 행성군 전 마을에 1메가 규모의 햇빛소득 마을을 만들고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 수익을 통해 재원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이란 전쟁을 통한 국제정세 불안으로 소상공인과 국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관내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전 국민에게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빚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품권으로 소비를 만들고 골목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겠습니다. 셋째, 행복녹중리 임업자재 반값 지원 사업 확대하겠습니다. 초중고생 희망체험 바우처 확대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전 국민 무료화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희망택시 확대하겠습니다. 참전용사 명예수당 50만 원까지 늘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친화도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만여평의 부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인이 희망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잘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컨벤션센터 청년 신혼주택 아파트 반드시 신축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명기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장신상 후보가 30초 동안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파트식 공약을 나열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에는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과연 군수로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갑니다. 햇빛 소득으로 2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산출이나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명기 후보께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햇빛 소득은 제가 기본소득을 공모하고 선정해서 탈락된 이후에 이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주저앉을 것인가에 관한 고민 끝에 저희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국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고심 끝에 구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을별로 태양광 발전소 만들고 유유비주에 또 태양광 발전소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 광역 처리장을 만들어 내고 또 여러 가지 공공열분의 사업, 배비를 걷어서 석유로 환원하는 수익 사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해서 그 자원을 축적해서 그동안에는 예산으로 집행됐던 것을 한 군데 마서 국민들에게 환원해 주자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정부의 공모에 선정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주저하는 시스템 꼭 바꿔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성경제 어렵고 주민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때 저희들 과연 군민들 속에 들어가서 어려운 서민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봤는지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그 어려운 분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서 저는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가 그동안 축적됐던 경험, 행정 경험, 국도비 7,460억 따놓은 예산들 잘 마무리하고 행성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임광식 후보께서 김명기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0초입니다. 예. 무소속 김 후보님께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 행복 20만 원 말씀 이제 계속 해오시고 재원은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산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1,100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메가짜리를 하게 되면 500기 이상의 이제 그 태양광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십시오. 마을별로 태양광 발전소를 1메가짜리를 만들면 약 한 2억 네.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 2억짜리 수익이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2분 동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행복소득을 구성하고 밥할 때 바로 임 후보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낼 수 없고 예산이 없다고 포기하려는 우리 공직자들도 많았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마을별로 태양광 발전소 만들면 1메가 정도 만들면 저희들이 2억 정도의 연간 수익이 떨어집니다. 200여 곳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0억이 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 광역 바이오 센터 저희가 만들어내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300억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풍력 발전소 저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들을 모아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으로 합했었습니다. 이제 모아져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그 수익이 마을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사업들 할 때마다 불황마다 저항이 심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분들에게 이익을 환원한다면 그분들도 저는 동의해 주리라 믿습니다. 함께 국민과 함께 이 행복소득 꼭 만들어서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명기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경제학 박사 그냥 딴 게 아닙니다. 그만큼 능력을 축적한 저 김명기 군수 또 행정의 4년 동안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과 모든 것 동원해서 꼭 실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 검증 토론 해봤고요. 다음은 첫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각 후보께 5분 동안 주도권을 드릴 텐데 공약 중심의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질문과 답변 없이 3분 동안 계속 진행하시면 주도권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 임광식 후보께 토론 주도권 5분 드립니다. 네, 공약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공약. 네네. 민주당 장 후보님께 이제 말씀드립니다. 관광객 500만 시대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관광객은 숫자가 아니라 그 소비가 실제 누구에게 얼마나 남는지 구체적인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이런 것은 실제 공약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듣습니다. 500만 관광객 가운데 실제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하고 두 번째 1인당 평균 구매 목표는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그 소비가 실제로 농가 수도로 연결되는 금액은 또 어느 정도 추산을 하시나요? 저는 관광객 숫자보다는 그 소비가 과연 지역에 얼마나 소비로 남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이라든지 생활물류 전진기지 조성, 그다음에 안흥 로컬푸드 창업 빌리지, 그다음에 식품 가공 브랜드 지원 센터나 뭐 청일, 더덕, 산나물 6차 산업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관광객 500만을 실제 농가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가는 우리 삶이 녹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 농촌입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늘 살기 때문에 농촌의 다름을 모릅니다. 농촌의 가치를 잊고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잠시만요. 이제 제 주도권 인부 토론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500만 관광객이 오면 그 사람들이 과연 농산물을 얼마나 사고 그다음에 1인당 얼마 정도 구매를 하고 있을 건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농가랑 연결할 것인지 그걸 여쭙습니다. 네, 답변하는 중입니다. 네. 네. 우리의 고객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반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강릉으로 바닷가로 놀러가는 사람을 구경을 했고 1인당 얼마 정도의 구매 비율을 보시는지 얼마나 살 것으로 보는지 어떻게 농가랑 연계할 것인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에 이제 수도권에 우리의 고객이 있습니다. 그럼 농촌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드리죠. 우리는 24절기가 있습니다. 한 달에 2개의 절기가 있는 폭이죠. 여기에는 문화도 풍습도 음식도 다 다릅니다. 우리 농촌이 가질 수 있는 것.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아마도 이렇습니다. 500만 관광 공약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게 보기에. 그냥 숫자만 나왔지 무엇을 어떻게 연계하겠다. 세부적인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유권자 여러분이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기 후보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참 좋다고 봅니다. 이래 잘 만들으셨는데 이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을 보내주는 것보다 이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전 근로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숙소도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통역 지원이라든지 노무 임금 관리, 그다음에 농가 소득, 농가 교육, 그다음에 농가 부담 구조까지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통합 지원센터를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만 수급이 돼가지고 농가에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알선을 해드리는데 그 이후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번 간단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문제는 과다 소결에 의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제가 확실하게 해결을 했고 또 단기 근로 인력에 대한 공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둔내 농협 그리고 동행성 농협, 공군 농협, 안흥 농협까지 4군데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확정이 되면 단기 근로자 1일, 열흘, 한 달간은 숙소 문제 때문에 못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해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들 전부 다 우리 임광식 국장 시절에 다 같이 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 답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안 됐는데
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저 공감을 하지만 이제 그거 말고 이분들이 입국해서 귀국할 때까지의 관리 더 세세하게 관심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지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광식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식 네, 국정 시절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후보님. 네, 김명기 후보님께 주도권 드릴 차례입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자, 장진상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장 후보가 2020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당시 지환보도는 장진상 후보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긴 민생과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1호 공약으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장 후보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도 민주당 후보들과 물 문제 협약을 맺고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다시 공약하셨습니다. 장 후보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2020년 군수 때도 1호 공약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공약입니다. 6년 전에는 왜 못했고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협약식 말고 무엇을 해내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를 직전에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수는 짧은 기간에 했습니다만 제가 짧은 시간에 장 했습니다. 후보님의 제가 답변 답변을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렇게 협약식만 가지고 협약식을 하고 그때 당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도와 원주시와 행성군이 방향성을 찾을 것인가 용역을 해는 기간이 제주도권 토론회가 제가 소요가 답변 제가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러나 용역을 바탕으로 그렇게 지금 다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도 지사, 대통령, 원주시장, 행성군수가 다 같은 당 소속이었는데도 안 됐던 것을 지금 또 다시 본인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면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도 용역을 그분 중에서 용역을 추진했어요. 용역 그래서 그 추진한 용역 결과가 결과를 나온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제 또 원주시가 다시 협약이 추진하는 안 돼서 겁니다. 이행을 못한 거 아닙니까?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군수님께서 그럼 추진을 했어야죠. 추진했죠. 네. 추진했으나 못했으니까 지금 원주시의 때가 또 하는 겁니다. 원주시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의존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존하는 우선 것이 아니고 원주시와 해결해야 장사장님, 되고 저기 지금 다음에 김명기 환경부로 가야 된다는 주도권 전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그 100대 공약 이행률 많이 하신다고 지난번 선거 때 하셨는데 그때 24%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자꾸 주장하시는데 제가 행복소득, 기본소득이 탈락돼가지고 이 행복소득으로 자력으로 만들어야 될 공약했더니 다급하셨는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셨어요. 이것이 마치 본인이 만들어서 새롭게 하는 공약처럼 늘 말씀하시면서 제가 20만 원 소리 하니까 기본소득은 15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5만 원 안 넣으면 20만 원보다 적으니까 이거를 거기다가 5만 원을 군비를 보태가지고 지급하시겠다고 20만 원 늘고신 거 아니에요? 답변 드릴까요? 네, 본인이 공모에 선정되냐 안 선정되냐 하는 것은 공무원과 군수가 함께 노력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 공모에 선정이 되고 선정이 안 된다면 지난번에 그러면 제가 작년 9월에 신청해서 안 된 것은 더불어 정권 때문에 안 된 겁니까? 그럼 또 지금도 이번에도 5월 14일 날 발표하겠다고 그러다가 6월 30일로 늘은 것도 바로 중앙 정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김명기 후보님, 그러니까 마치 윤광식 이것을 후보께 자기 질문하셔야 될 공약처럼 것 말씀하시면 같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500만 관광도시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강원도에 오는 1억 명의 관광객, 그중에서 5%, 그중에서 10만 원씩 해서 5천억, 그리고 5천 개의 일자리. 어떻게 맨 숫자가 555입니까? 이거 오색 방주는 아니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있으시면. 관광객 통계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쓰는 제일 많이 쓰는 폭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금액 알겠습니다. 장군 선생님 그 숫자 노름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10만 원을 계산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의견 내시면 안 된다. 통계 자료입니다. 자, 시간 됐습니다. 네, 다음 장신상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5분간 진행해 주실 텐데요. 한 후보께 질문이 몰리지 않도록 좀 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횡성의 경제나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되면 지금까지 묶여있던 횡성의 성장 기반이 마련이 되고 이것도 아마 인구가 유출되는 또 그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계기 하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그 횡성 사랑카드 역시 제가 2000년도에 계획을 해서 2021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부들이 특히 좋아하시고 우리의 돈이 외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에서 15% 정도를 캐시백을 드렸는데 정 의원님 질문을 어느 분한테? 네. 이것을 앞으로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발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햇빛 소득 20만 원씩 기본 소득으로 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좀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1메가와트에 2억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여주 예를 들어보면은 1메가와트에 1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미 계산하고 계신 거에 50%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닙니다. 지금 장 의원님 제가 3분 동안 계속 진행하시면 주도권을 제가 인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소득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공모 사업은 군수님 계실 때도 김 군수님 때도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된 준비와 또 그 집권 여당으로서 유리한 위치에서 협의를 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 의원님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행복소득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수익 구조가 여주 예를 들면 1억인데 2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틀린 것인지 아니면 잘못 계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소득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는 내용은 아시죠? S&P하고 REC는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투자할 때 자기 자본으로만 했느냐 본인이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S&P와 REC를 하면 1kW당 200원에서 25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메가를 하면은 2억에서 2억 5천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2억으로 잡은 것이고요. 이것이 자기 자본에 의해서 투자가 안 되고 만약에 정부가 에너지 관리 공단에 주는 자금으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소득이 원리금을 갚고 나면 1억 정도로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착각하셔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자기 자본이면 2억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을 받았을 때는 1억의 수익이 떨어지는 게 맞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늘 이거 공모사업 얘기하시는데 왜 본인이 하셨을 때도 못 땄고 김명기 군수가 지난 민선 8기 때 못 땄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7,461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잖아요. 확보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꼭 마무리하고 싶어서 군수 더 국민의 심판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소도 만들어서 국민에게 희망 꿈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장 후보는 꼭 다른 사람이 해줘야 일합니까? 군수가 본인이 앞장서서 일해야죠. 네, 시간 다 됐습니다. 계속 네, 오늘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할 텐데요. 방식은 앞과 똑같습니다. 5분씩 드릴 거고 답변을 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 한 분에게만 질문이 쏠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한 분께서 3분 동안 계속 진행하시면 제가 주도권을 인계한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는 공약에 대해서였는데 이번에는 주제를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도권 토론해 주실 분은 김명기 후보입니다. 네. 5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장 후보님 공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난하게 5라는 숫자가 많습니다. 500만 관광도시, 5천억 경제효과, 500만 원 소상공인에게 빚내 쓰시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결혼자금 융자 지원, 5천억 경제효과, 상소부역 해제를 통해 가지고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등등 맨 5로 시작되는데 이 5하고 큰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숫자 말고 재원과 실행 계획으로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5자로다가 나열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그 5자로다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500만 명의 관광 또 거기에 자, 통계치에 의한 네, 제 시간 됐으니까 그렇게 구구하게 설명하시려면 10만 원 기본 많이 힘드시니까 10만 원 하겠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쓰는 통계치에 의해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5천억의 매출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자, 드렸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10만 원으로 잡습니까? 20만 원으로 잡으시면은 1조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리고 겸손한 부분이죠. 그리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장 잡은 거죠. 후보님 그 공약은 계산만 있다는 거죠. 실행 계획이나 재원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됐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인광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공약은 사실 누구나 현장을 누비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또 공약을 만드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본인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실질적인 공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물론 임광식 국장 하시고 또 바로 또 퇴임하셔서 군수로 하시다 보니까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셔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욕심은 많으시고 또 그것을 단기간에 준비하려니까 애로가 많으셨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다행인 것은 제가 그동안에 함께 인간이 국장 때 함께 해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본인이 거기다 조금씩 더 가미를 해서 이런 공약을 만들어내셔서 저는 일견 생각하면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장애인 실내 체육관, 행성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왕에 288호고 제가 공모 따서 복지관하고 그 고령자 주택 짓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본인의 공약처럼 해주신 것도 있고 보훈회관 건립, 기왕의 보훈단체들하고 다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행성분원이든지 저 교통관리공단의 그 교육관 설립하고 이런 거 다 함께 고민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행성 미래산업진흥원 이모빌리 단지에 만든다는 것도 고민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거주 우선 민간 아파트 다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임 후보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잘 이어받아서 해 주신다면 더더욱 고마울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군정을 맡아서 하시면 그냥 공직의 경험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내실 수 없다는 것들 많이 이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모빌리티 공약이 마치 이모빌리티가 본인이 한양하셨잖아요. 그 처음에 제가 그 장 후보가 협약 잘못 맺으셔서 김부님 답변 좀 들어보시죠. 탄약고 10개 허론했던 거 제가 찾아온 거 내용 아시죠? 그때 임 과장 시절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열심히 할 때 그때 도의 말 들어야 된다고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의견 냈던 분도 또 마찬가지로 임 과장 안 있었습니까? 그 우리 함께 해냈던 결과라는 것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이제 지지자가 많은 그거 있겠지만 이번에 그 유세 중에 노인 네, 평화 시간이 다 됐습니다, 후보님.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은 장신상 후보께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예. 김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 법 이야기가 아닌 그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취임 직후에 지인이 환경업체를 새로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행성급의 최우량 그 번역으로 낙찰을 또 받았고 또 무상으로 또 세척 차량도 뭐 이렇게 지원했다는 내용을 이제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것들이 상식으로 납득이 좀 되질 않아서 좀 많은 의구심이 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부분 그 장 후보께서는 그 보도 내용이나 그런 내용을 제대로 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브레이크 뉴스가 특정 업체의 의견을 듣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이 행정에서도 소명 자료를 보내줬고 그것이 기사화돼서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다 결론이 난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하신 것은 무슨 의도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나치게 왜곡돼서 하시면 허위 사실이 되신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종합 청렴도 등급이 이제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렴도 진짜 어렵습니다. 체감도라는 그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4등급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2등급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다시 또 저희들이 4등급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청렴도 문제, 자치단체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공직자, 모든 주민들이 체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 체감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열을 야기시키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에서 군수를 비롯해서 모든 600여 공직자가 청렴도가 항상 되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그 인사 문제도 보면 그 명예퇴직 공무원들의 또 합의계약서 이야기도 좀 들리고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특정한 직원들에 의해 얘기를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언제 누구랑 합의각서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서로 명예 손상이 가는 문제를 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얘기하시는 거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의구심이 특정한 좀 후보가 나서 지금 어느 캠프에 가 계신지는 아시죠? 그 특정한 그 거론하시는 그 직원이 어느 캠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거까지는 뭐 제가 뭐 그렇지 파악을 않으시면 이게 못했고요. 함부로 이렇게 막 거론하시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신 다음에 거론하셔야지 이걸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뭐,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광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공직 33년 중에 14년은 이제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셨고 결국은 주요 부서인 뭐 예산이나 인사,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경험을 못하신 걸로 생각이 들고 또 그 상수원 보호구역 40년 규제 해제를 위해서 또 어떤 보관을 또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게 있으면 좀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광식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예, 이제 두 분이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질문이 아니고 본인 얘기들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비서실에 14년을 근무했고 나머지 시간들은 일선 부서에서 다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오해가 있어서 바로 잡는데 기획실에도 근무해서 기획도 했고 뭐 자치과에서 다른 업무도 받고 또 특히나 경제 쪽 일은 제가 한 10여 년 받아서 한 적이 있고 일선 또 면장까지도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의 그런 행정 인생을 그렇게 폄하하시면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할 때 좀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해서 공통 질문할 때 제가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원주하고 경쟁만 해서는 이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원주 행성이 함께 상승하는 방법을 찾겠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그 지역에 20만 평 규모의 배후도시 제가 건설하겠다는 그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약은 실행 가능성 있는 것이 첨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숫자 노름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뭐 2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뭐 100만 원, 1000만 원 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재원 확보의 문제,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의 문제, 우린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장 후보님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요거는 꼭 좀 질문을 물어봐 달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의 인사들이 무소속 후보 측에 이제 단일화 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라는 응원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캡처본을 좀 봤습니다. 혹시 민주당이 자체의 경쟁력보다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혹은 삼자구도 만들어서 정치적인 기대를 하는 것 아니냐? 젊은 군수 나와서 젊은 열정 가지고 하겠다니까 삼자구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가려고 하는 부분 아니냐? 이걸 좀 꼭 좀 여쭤봐 달라는데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삼자구도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 한번 분명히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지금 뭐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메시지를 보낸 적도 저는 모르겠고요. 알 수가 없고 또 삼자구도 그건 본인들의 출마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를 뭐 유리한 구도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정치 초년생입니다. 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군수가 되겠다고 한 지역의 군수가 되겠다고 하면 이제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해야지 네거티브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네거티브 할 게 없어서 뭐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두 분의 후보님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 후보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리더의 판단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 있어도 이거를 시기를 놓치면 지역 발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재임 시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속도감이 많이 늦어가지고 직원들 저도 이제 같이 함께 근무 직원 동료로서 답답함 느낀 적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검토하는 군수보다는 책임지고 결정하는 군수, 시행하는 군수를 이제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군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섣불리 결정을 하거나 충분한 자리 없이 연구 없이 진행하는 것은 책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다고 일 다 잘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용기와 패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용기와 패기 말씀 계속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패기하고 네. 용기하고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후보자 본인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이고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하시리라 생각입니다. 기 부분님께 이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말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컷오프 때 말씀 주셨죠. 세대 교체에 의해서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남은 기간 군수로서 본분 다 하겠다 말씀 주셨어요. 또 저의 보수 단일화에 대한 제안에도 이제 응하지 않고 계셔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때 컷오프 당시에 밝히셨던 입장하고 지금 무소속 출마의 입장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보수 분열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좋지 않게 나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있는 설명이 있을까? 나머지 시간에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무소속 출마는 그 이후에 임 후보가 아마 더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74세 무소속으로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유상범 지지 발언하시는 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어느덧 토론 마칠 시간입니다. 앞서 못다한 이야기 마무리하시거나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이고요. 2분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장신상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평생에 어려운 이 시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지역의 소멸을 막고 또 청년의 떠남을 막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500만 관광 시대를 열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지역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모빌리티 생태계를 완성을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가는 이모빌리티를 성공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은 꼭 공무 선정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카드 우리의 윤활유입니다. 꼭 상향 조정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미래의 팽성의 성장 동력, 지금 후보자들은 미래 비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우리 자자손손 내다보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 단순한 급급한 나열식의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 구조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말보다는 실력으로 우직하게 가는 완성 기회를 제가 완성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광식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성 구민 여러분, 행성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바쁘신 시간 함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정치적인 말보다는 국민 여러분의 현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마수거리도 못했다면서 한숨 쉬시는 시장 상인의 마음, 정성껏 키운 농작물이 값이 떨어져서 논밭을 허탈하게 바라보시는 농업인들의 마음,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조용히 속아려하는 공직자들의 마음,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낡은 관행과 정치적인 욕심으로는 떠나는 청년 잡을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지역 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됩니다. 변화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군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행성이 다시 살아날 수도, 그래요, 이대로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성에는 과감하게 도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젊은 일꾼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 인광식 가장 젊은 후보답게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치열하게 부딪히고 더 과감하게 행성의 미래 꼭 바꾸겠습니다. 젊은 패기와 강한 추진력으로 멈춰있는 행성 다시 움직이게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행성이 바뀝니다. 젊지만 가볍지 않은 사람, 새롭지만 준비된 사람, 행성을 다시 일으킬 사람은 바로 저 인광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국민 여러분 가슴속에 인광식 후보를 담아주십시오. 기호 2번 인광식 결과로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기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행성군민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성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말로만은 큰 공약이 아니라 실제 군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고 장애인, 어르신, 귀농 귀촌인들이 행복한 행성을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이 권리와 인권이 신장되고 행복한 행성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여성 문제 없는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국민의 세금이 아닌 행성이 벌어서 전 국민에게 매월 20만 원 지급하는 행복소득 사업과 제 핵심 공약 사업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정당의 군수가 아니라 국민의 군수가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편은 오직 행성 군민입니다. 국민이 뽑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군수, 지난 4년의 경험으로 앞으로 30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김명기입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서 아무리 당선되고 싶더라도 74세가 무소속으로 튀어나와서라고 조롱하는 그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 또는 아까 SNS는 본인이 몰랐다고 회피하는 그 정당의 후보로는 행성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호 5번 무소속 김명기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4년 동안에 했던 확보한 예산들 마무리 잘 짓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성군수는 김명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후보자 3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을 통해 지역 발전의 적임자를 결정하셨습니까? 6.3 지방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집으로 배송된 책자형 선거 공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 공약마당에서 후보자의 면면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횡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횡성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